담적이 생기면은 굳어진 거니까 위운동이 안 되죠. 소화기관이 손상이 오고 동맥경화입니다. 불임도 이거와 관계 있어요. 근데 이게 내시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해도 이상이 없는다. 자가 진단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듣네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한의와 양의를 어떤 융합시킨 최초라고 제가 듣기도 하고 열심히 했죠. 92년서부터 했으니까. 왜 위에 특히 이렇게 주목을 하셨어요? 우연한 계기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위장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거의 4분의 1이 위장병이고 이제 좀 약간 부끄러운 것은 그 선진국인데도 소화기암이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인데 그리고 특히 위장장애가 심한 분들이 모두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원인 몰라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모르고 고통받는 어떤 면에서 의학적 사각지대 병. 또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의사들도 딜레마에 잘 빠지는 그런 질환이 바로 이제 소화기 쪽에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좀 주목을 하셨네요. 됐죠. 예. 네, 건강검진 가면 이때 막 몰려서 굉장히 붐비잖아요. 예, 그렇죠. 검진하는 병원이. 근데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한데 내시경을 하면 이상이 없다, 괜찮다. 이 정도의 위험은 한국인들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하거든요. 거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많냐면 소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의 한 80% 전후가 내시경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못 잡아내나 보죠. 못 잡아내는 거죠. 사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이 없죠.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못 찾아낸 거죠. 네, 담적이라는 병명을 최초로 밝혀내시고 연구를 하셨잖아요. 담석은 들어봤지만 담적. 담적이 도대체 어떤 병인가요? 담석은 이제 쓸개돌. 가끔 이제 담적점을 하는데 환자들은 담석 할 때가 많아. 근데 담석은 이제 쓸개 담자고 돌이죠. 쓸개 돌이 있는 게 담석이고 담적은 가래 담자를 써요. 많이 말씀을 하신 용어예요. 우리가 그래요? 여기가 어깨가 굳고 여기저기 담 결린다. 담 결렸다 그 담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래 담자를 쓰는데요. 근데 그 담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빨리 먹고 많이 먹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위장 안에서 음식이 좀 찢기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위장이 약하면. 오래전서부터 그런 물질을 인지했고 그거를 담이라고 하는 가래 담자를 쓰면서 가래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담 독소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담 독소가 이제 위장 안에 형성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게 부패하거든요. 그 독하고 부패한 물질이에요. 근데 그게 점막을 뚫고 위장의 점막을 뚫고 이제 외벽으로 스며듭니다. 그래가지고 조직하고 엉기면 아까 우리가 여기 굳어지면 담 결렸다고 그러셨잖아요. 조직에 끼면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굳어질 적, 덩어리적, 경결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런 위장병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담적병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붙였죠. 그러니까 위가 굳는 병이네요. 네, 위가 굳는 병이에요. 근데 저희는 위장이 굳어지는 걸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2002년에 밝혀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제가. 담적이라고 제가 이름을 새로 붙인 거고요. 소화불량하고 담적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담적이 생기면은 이제 굳어진 거니까 위운동이 안 되죠. 내시경하면 점막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점막 이면 조직의 두께가 한 3에서 8mm 정도에 대한 두께의 그 조직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화기관 다 여기 있어요. 면역, 우리가 70%의 면역 시스템이 위장에 있다는데 다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도 위장에는 밥통이라 그랬으니까 신경세포는 없을 것 같죠. 뇌당으로 두 번째로 많아요. 그래요? 촉수신경이나 다른 증강, 여기가 두 번째로 많고요. 그 다음에 모든 효소 분비, 위산 분비, 우울증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 부분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를 제가 이름을 새로 붙였는데 사실은 점막 이면 조직이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근데 이걸 미들존이라고 내가. 중간. 우리가 먹은 것을 온몸에 뿌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중심기관이구나. 그래서 이걸 중심이라고 해서 이제 미들존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여기 미들존에 담이 껴서 굳어지고 소화기관이 손상이 오고 또 그런 등의 이제 병을 이제 이게 담적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내시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해도 그래서 이상이 없는 이상이 나는 없었던 아파 죽겠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그리고 거고. 성질이니까 CT나 뭐 이런데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담적병은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EV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네. 독일에서 개발이 된 건데 EV는 요 점막이 아니라 점막 이면 조직, 미들존의 상태를 알아내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기계를 사용하고요. 네. 그냥 겉에서 이제 알고메타라고 하는 압력을 줬을 때 네. 얼마만큼 그 압력에 대한 그 반응이 나타나느냐를 수치로 알아내서 경결 상태를 알아내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 위단병원에 있나요? 네, 저희 있습니다. 그리고 위전도 검사도 해요. 네. 위 운동이 얼만큼 움직이고 있느냐. 그 다음에 끝으로 설문지가 참 좋아요. 저희가 잘 고안된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걸 다 체크하면 담적 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진단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자가 진단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보니까. 자가 진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예, 집에 가서. 해볼까요? 아니 누워서 누워서. 집에서 네,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반드시 누운데 무릎 세우지 말고 똑바로? 반드시 누운 다음에 그 여기 명치 여기 이제 그 흉골 첨이 있어요. 끝에 뾰족하게 나오는데 그 바로 밑에가 네, 네. 식도 관략근하고 위장 입구 네. 그 분문 부위라고 하는데 네. 그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개 우리 국민들이 거기 막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내려가 거기서. 명치 근데, 끝이 딱딱해져서 뭐 이렇게 맞아. 얘기하는. 바로 그래요. 그래서 네. 누르면 아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거기를 깊이 누르면 근데 수직으로 눌러야 돼요. 이렇게 본인은 눌러도 되고 누가 또 눌러줘도 네, 되는데 네. 그걸 눌러봤을 때 안 아프면 이상이 없는 거고. 이상이 없는 거고 근데 약간 아프면 그 정도는 괜찮은 거고 네. 좀 많이 아프면 진행된 담적이고 그거는 치료 받아야 되고 위단병원으로 가야 되고. 그래. 최소영 원장님을 만날 수 있나요? 가면? 그럼요. 워낙 높으신 분이어서 만나기는 아니 천만 아니에요. 원. 저는 절대 환자 앞에서 높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가 왜 그 좀 싫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막 체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가 어떤 뇌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나 봐요. 그럼요. 정신적인 부분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신경 썼다고 쳐요. 네. 그럼 심장이 순간적으로 위축이 돼요, 기능이. 크기가 위축이 아니라 기능이 네. 쪼그라들어. 그러면 네. 심장이라는 게 피를 보내는 데잖아요. 순간적으로 위장에다 피를 보내지 못하죠. 못하는 거야. 예. 그럼 위장이 순간적으로 빈혈 현상이 생기게 돼요. 피를 못 받아요. 그럼 네.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구나. 안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신경 나오는구나. 쓰면 소화가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절대 신경 안 쓰고 먹어야 되겠죠. 우리 갱년기 여성들한테 정말 이유 없이 그냥 너무 통증이 찾아오고 어딘가 모르게 막 쿡쿡 쑤시고 아프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이게 꾀병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꾀병은 아니에요. 아니죠. 네, 절대 아닌데 이제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에 사실 그 갱년기가 담적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담적이 있는 사람이 갱년기가 되면 담적이라는 게 항상 몸을 아프게 해요. 담 네. 결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심한 거예요. 네. 더 담이 심한 거. 결리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고 아픈 것처럼 그게 위에 오는 게 바로 담적이라는 위에 있는 그런 담적이 거죠.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데 약한 데로 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모니터 많이 보고 어깨가 좀 많이 그럼 이제 피곤해졌다 어깨고. 그건 딱 글로 간다. 이 나이나 성별하고도 관련이 혹시 있을까요, 담적이? 제가 볼 때는 담적은 유전이 많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담적이 생겨서 태어난 애도 있고 저희 병원에 3살짜리도 입원한 어머, 경험이 세상에. 있어요. 되게 엄마 쪽에 더 강한 유전을 받게 되는데 여성이 더 담적에 예, 많이 예. 노출되어 있는 건가요? 되게 제 여성이 한 남성보다 한 7대3 정도로 여성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여성이 많아요? 예민해서 그런가요? 남성들은 그래도 사회생활하면서 규칙적으로 식사 생활을 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예민할 수도 더 많이 있고요. 노출돼 있고. 그리고 운동이나 뭐 이런 걸 보조적으로 위장의 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여성분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변화하고 담적의 상관 관계를 좀 알고 싶은데 뭐 생리통이나 뭐 갱년기 지금 말씀하셨고 그 생리통은 네. 그 담적하고 직결됩니다. 직결돼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적은 전신으로 이제 파급이 되는데 약한 데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자궁이 약한 상황이었다면 담적이 거기 쌓입니다.
그래서 근종도 만들어내고 배란의 장애도 있고 그러면서 담적이 쌓이면 생리통이 생기는데 그 여기 이제 배꼽 아래쪽 양쪽에 보면 작은 포인트가 있어요. 남소포인트. 네. 거기 누르면 굉장히 아파요. 굳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생리통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불임도 이거와 관계 있어요. 그래요? 네. 불임하고 관련이 왜 있어요? 그러냐면 담적은 자궁도 딱딱해지거든요. 그럼 착상이 잘 안 돼요. 아, 그렇겠네요. 네, 또 착상이 됐다 하더라도 잘 흘러나와요. 잘못될 수 있고. 유산이 잘 되고 또 결국 그것도 다 넘어갔는데 출산을 하면 아이가 조금 유전적으로 담적을 또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궁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밀접하고 있다. 시험관 아기를 많이 하는데 페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요. 담적 네. 체크 한번 해보는 걸 권유하고 싶어요. 아,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그렇습니다. 네. 듣네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네, 네.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좀 이렇게 끄집어내야 될 문제 하나가 있어요.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아, 네. 이 동맥경화가 뭐 혈관 질환에 굉장히 유발하는 위해죠. 큰 문제라고 네. 생각해서 근데 동맥경화의 원인을 콜레스테롤 많이 주범으로 그렇게 보죠. 그렇게 봐서 네. 고지혈증 약을 잡수는 분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안 잡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탕같이 먹는데 이건 나는 좀 신중해야 된다 생각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혈관은 탄력이 있습니다. 이게 가늘지만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딱딱해지면 늘어나지 않으니까 확 그때 화나거나 운동하거나 해서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혈관의 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탄력이 없어진 게 바로 이제 동맥경화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탄력을 없게 해서 경화가 되는 원인을 콜레스테롤 쪽으로 의학에서는 지목을 하는 거죠. 근데 콜레스테롤이 굳게 합니까?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부드럽게 음식을 요리할 때 뭘 추구합니까? 지방으로 하잖아요. 네네. 기름 같은 기름 거, 같은 버터. 거요. 콜레스테롤도 기름이에요. 네. 콜레스테롤은 딱딱하게 하질 않아요. 부드럽게 하죠. 근데 왜 자꾸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쌓인다는 거예요. 쌓인다고. 근데 왜 쌓이냐는 거죠. 알고 보면 혈관이 딱딱하면 늘어났다 줄었다도 하는 게 어렵지만 혈관에 뭔가 낄 수도 있잖아요. 낄 수 있잖아요. 네. 이 관에 하수도관 뭐 이렇게 상수도 끼듯이 네. 낄 수 있는데 그 하수도관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끼지만 혈관은 이렇게 탄력이 있어가지고 끼는 노폐물들 이런 것들을 떨어내요. 지네가. 네. 근데 경화가 돼 있으면은 쌓인다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이제 축적이 되는 건데 콜레스테롤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담적이 혈관을 굳게 했을 때 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껴서 좁아진다. 이렇게 순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쪽으로만 가면은 안 된다. 그래서 담적 개념을 알다 보면 콜레스테롤 약도 조금 조절해서 써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정보를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막 먹지 말자. 자, 책을 내셨잖아요. 만병의 근원, 담적 증후군이라는 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에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들, 뭐 치료법,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예전에 우리 허준 선생님이 네.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담 독소가 위장에 잘 생기는데 네. 그것이 10병 9담 그래가지고 병이 10개면 10병 9개가 담병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위장에서 얘가 형성되는 중요하구나. 병리적인 물질이 온몸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다가 이번에 제가 쓴 책 담적 증후군 만병의 근원 이걸 통해서 좀 증명이 되는 얘기들 스토리를 많이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방송을 보시고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원장님 책을 5분께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소영 위담 한방병원 병원장님을 모시고 위에 대해서 그리고 담적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